지난번에 노래 돌려막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너무 재미있게 봐주시는 거야. 거기다가 노래 돌려막기 관련한 제보들이 그냥 아주 콸콸콸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노래 돌려막기 2탄을 준비해보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서론 길게 할 게 뭐 있나 빠르게 한번 아니 근데 그 어떤 분이 돌려막기랑 리메이크 차이가 뭐냐, 저거 다 리메이크 아니냐 이런 분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리메이크와 돌려막기는 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란 거지. 그러니까 리메이크의 경우는 가수가 주체인 거야. 어느 가수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리메이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노래의 권리자한테 문의를 해서 리메이크 허락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거고, 돌려막기는 노래의 작곡가가 자기 노래를 다시 편곡하고 가사도 바꾸고 해서 다른 가수한테 막 돌리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 진짜 서론 짧게 가보려고 했는데 또 늘어지기 시작하네. 역시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만든 채널 삽시간이라 항상 말이 길어진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구독으로 우리 친구가 돼보아요. 헤어진 후에는 1999년 데뷔한 꽃미남 밴드 Y2K의 1집 후속곡이었지. 헤어진 후에가 타이틀곡이 아니었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 1집의 타이틀곡은 비련이란 노래였는데 이 비련이 딱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후속곡 헤어진 후에로 활동을 이어갔고, 이 헤어진 후에가 대박이 나면서 Y2K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거야. 이 헤어진 후에도 사실은 노래 돌려막기의 결과물이었는데, 이 노래의 원곡은 1995년 황대일이란 가수가 발표했던 흥겨운 댄스곡 강요하지마였어. 이 강요하지마도 노래가 참 괜찮았는데 이 당시에는 인기를 끌지 못했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 1999년 Y2K가 이 노래를 재활용하면서 드디어 빛을 봤던 거야. 이 노래의 작곡가가 바로 최성빈이란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1995년에 1집을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했던 분이야. 이 1집의 타이틀곡이 당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가사의 노래 사랑하는 어머님께였어. 당시 그 어머님 죄송합니다 로 시작하는 이 노래에 진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지. 아무튼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최성빈이 Y2K 1집 중 헤어진 후에 그리고 깊은 슬픔 두 곡을 작곡했는데, 이 두 곡이 후속곡 3속곡으로 인기를 얻었던 거지. 그러니까 최성빈 노래 덕분에 Y2K가 인기 밴드가 될 수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이 최성빈은 가수 활동 이후 작곡가로 활동을 했었고 2022년 11월 9일 본인의 생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요하지마 노래도 참 좋았는데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서 헤어진 후에로 다시 빛을 보는 걸 보면 노래 주인이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솔직히 이 케이스는 숨길 의도 1도 없는 당당한 돌려막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 돌려막기 한 거라 돌려막기지만 돌려막기 같지 않았고 사람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 바로 이 문제의 노래가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야. 이 노래는 소호대의 멤버인 신현우가 작곡한 노래였고 소호대 1집의 후속곡이었지. 내가 개인적으로 소호대를 참 좋아라 했었거든. 이 소호대 1집은 버릴 노래가 없는 앨범 이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소호대 1집 수록곡 중에 널 지켜줄게라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룰라의 그 새끼가 결성했던 그룹 플레이어가 리메이크해서 타이틀로 밀었지만 처망했지. 이렇게 좋은 노래를 갖다가 리메이크하고도 말아먹은 걸 보면 참 무능한 새끼가 아닌가 곧단 생각이 드네. 암튼 소호대 보컬 에스더의 음색이 빛을 발했던 R&B 발라드 곡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명곡이지. 이렇게 1집을 내고 좋은 반응을 얻었던 소호대는 1집 활동 종료 이후 에스더가 팀에서 탈퇴하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나은을 영입해서 2집을 내놓는데, 2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재활용한 노래 사랑 그리고 추억이었지. R&B 발라드였던 원곡을 테크노 댄스로 편곡하고 가사도 바꾸고 제목도 바꿔서 2집의 타이틀로 다시 내놨던 거야. 원래 노래가 좋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고 다시 쓰고 해도 그냥 노래가 좋았던 거지. 하지만 사랑 그리고 추억은 당시에는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고 그렇게 소호대는 해체하고 사라져갔어. 아마 여기까진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야. 그런데 이 노래는 다시 한번 더 재활용이 됐었는데 요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거지.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때는 바야흐로 1995년 이때 룰라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고 이 콘서트 실황을 라이브 앨범으로 내놨었거든. 이 라이브 앨범에 마지막 사랑이란 노래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노래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랑 같은 노래야.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상민이 친구인 신현우와 같이 작곡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1995년에 이상민과 신현우가 공동 작곡한 마지막 사랑이란 노래가 세상에 나왔고 1997년에 신현우가 결성한 그룹 소호대가 마지막 사랑을 재활용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란 노래가 탄생했으며 이후 1999년 소호대 2집에서 1집의 후속곡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재활용한 노래 사랑 그리고 추억으로 다시 한번 활동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야.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몇 번이나 재활용해서 내놨던 걸 보면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었던 게 아닐까 싶어. 에스더는 소호대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소호대 1집 활동 이후 그룹을 탈퇴하면서 솔로 앨범을 내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때 타이틀곡이 뭐를 잘못한 건이었고 이 노래가 나름 잔잔하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1집 앨범에는 송해라는 발라드 곡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당시 에스더 팬이었고 에스더 1집을 그냥 테이프가 아주 걸레짝이 되도록 들었거든. 이 앨범 수록곡 중에서 송해 진짜 애정하던 노래였단 말이야. 이런 좋은 노래가 알려지지 못했다니 참 아쉽다. 하지만 한편으론 숨어서 나만 몰래 듣는 띵곡으로 완전 애정했던 거지.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임재범의 4집 앨범이 나오면서 이 앨범의 타이틀곡 너를 위해가 히트를 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야. 바로 에스더의 송해인 거야. 야, 요것도 재활용 케이스구나 했지.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한창 인기를 끄니까 왠지 나만 아는 노래를 빼앗긴 것 같아서 그냥 괜히 섭섭하면서 주변에서 너를 위해 노래가 좋다고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거 내가 이 노래를 언제부터 알았는데 쟤들 이제 와서 이러네 뭐 곧단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또 역시 좋은 노래는 어떻게든 빛을 보는구나. 그런데 빛을 볼 거면 에스더의 송해가 빛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야. 난 지금도 너를 위해보다 에스더의 송해가 더 좋아. 이번 시간에도 그 시절 가요계 노래 돌려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소호대 관련 이야기를 돌려보았네. 이 주제로 3편, 4편 쫙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노래방 새우깡 3봉지쯤 쟁여놓은 것 같이 든든하다네. 이번 영상에도 노래 돌려막기에 대해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면서 좋은 노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 그러면 내 영상도 언젠가 빛을 본다. 곧단 희망을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